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이번 주면 5월도 마무리되고 6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입니다. 6월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6월은 정말 찐 반등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많이들 표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또 월봉이 마감이 이쁘게 되고 또 새롭게 월봉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힘차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자리인데요.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나스닥과 굉장히 좀 강한 커플링으로 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스닥은 반등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도미너스는 오르면서 알트코인들 좀 수급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코인을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주말 동안 큰 시장의 흐름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어떤 뉴스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NGU라는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넘버 고 업이라는 기술인데, 자, 비트코인의 발행 총량은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반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채택되는 곳 많잖아요. 제가 이전부터 여러 명품 의류부터 해서 이제는 항공 그 분야에서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그런 계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비트코인 발행 총량이 줄었고 앞으로 사람들이 자주 써야 되고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들도 꼭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암호화폐가 꼭 동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바로 또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악재는 휘발유랑 경유 가격이 2,000원 시대다. 3주 연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 시장을 또 겁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원유 수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많은 생필품 또한 상승하면서 우리의 이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해지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저는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계속 악재는 좀 자연재해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유가 상승하는 것도 전에부터 좀 기미가 어느 정도 보였고 FOMC 이제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하루아침에 이제 파월 의장이 다음날 0.5% 인상해야지 이게 아니고 연설을 통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언지를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시고 시장이 이제 겁먹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악재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네 그럼 잠깐 피했다가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막 코인 시장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도망가고 다른 데로 지금 나의 알트코인들을 매도하고 이러시지 마시고 이런 악재 거리들은 자연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일기예보에 내일 강력한 태풍이 부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게 기사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태풍이 오니까 겁먹고 도망가야지 어디 다른 나라로 가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내일 태풍이 오니까 잘 대비를 해야지 내일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기 침체 일어나고 지금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있고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는 잘 전략 매수를 하고 전략 매도를 함으로써 잘 이제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악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루나 테라 사태죠.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제 투심이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루나 사건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높은 하나의 메이저 코인이 갑자기 한순간에 거의 영혼에 수렴하다시피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루나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쌓이고 이제 테라 쪽에 불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루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손실을 입었겠지만 좀 가장 많이 이제 손실을 보신 분은 또 해시드의 대표, 네, 김서준 대표죠. 약 4조 2천억 원치를 이제 루나 코인에 매수했다가 한순간에 75억 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원망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루나는 지금 성장통을 겪는 중이다. USD 테라는 다시 1달러로 팽이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마인드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멋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투자한 암호화폐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그런 매매 전략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남들은 다 욕할 때 혼자서 자기만의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 여러분들도 가지는 알트코인 지금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알트코인이 빠진다고 내가 가진 알트코인도 다 빠지고 이거 비트코인만 지금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럴 거면은 정말 비트코인에만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충분히 지금 빠지는 시장에서 도미넌스가 오르지만 알트코인들 수급이 빠지고 있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코인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잘 지켜나가줘야 추후에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시장을 떠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공격적으로 좀 시장이 남들이 떠나갈 때,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악재 이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론 힘을 잃었나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해봤다시피 지금 나스닥은 좀 반등을 쳤는데 비트코인은 도미넌스만 오를 뿐 알트코인은 수급은 계속 빠지고 있다. 이러면서 왜 나스닥은 지금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오르지 않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더리움 또한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많은 양의 코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나중에 되면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나온다. 수요의 공급의 법칙에 맞서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또 악재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것은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잘 생각하시면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중의 심리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이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 시장을 떠날 때 우리가 굳건히 지키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또 한 번에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코인 한수님의 악재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악재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커플링을 좀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S&P 500과 이제 나스닥 등등이 이제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 지수를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상관관계 지수가 높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0.7, 0.8 정도, 1이 거의 100%라고 치면 70%, 80%가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하락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밤등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좀 멈춰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비트코인과 나스닥 같이 떨어지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멈춰 있을 때 나스닥은 안 떨어졌나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스닥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오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쭉 내려갈 때 비트코인 또 멈춰있는 기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서로 이렇게 디커플링이 사이사이 이런 하락장에서는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디커플링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왜 안 올라가냐? 이걸 좀 많이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도 계속 뭐 며칠 뭐 한 2주 정도인가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루나 테라 이 얘기를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 탈중앙화라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서로의 믿음과 신뢰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신뢰도 사람들이 내가 이 암호화폐,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을 때 이걸 좋은 코인이다, 이걸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암호화폐 당장 위험하더라도 그 믿음을 위험성이 믿음이 위험성을 넘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테라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불안감을 많이 전해드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자, 뭐 테라, 루나 이런 거는 주식과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암호화폐 안에 있는 뭐 NFT나 다오 이런 그 섹터라고 하죠. 섹터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거랑 비트코인이랑 따지고 보면 별 이유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일어났던 이 루나, 테라 이런 거는 당연히 암호화폐만의 문제니까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그 심리가 정확히 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고 가격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또 없어지는, 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어지는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당장 제가 뭐 지금 악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주말 동안 뭐 악재, 호재 이런 걸 좀 제가 찾아보는데 보면 새로 유입되거나 뭐 이렇다 할 새로운 호재, 악재들이 크게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부터 떨어질 가능성과 혹은 올라가야 된다라면 올라가야 되는 뭐 모멘텀이 자체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바닥을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지금 뭐 이렇게 도전하실 수 있는 그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가격적인 방어가 잘 되었다, 상대적으로 많이 잘 되었다라고 해요. 그에 비해 알트코인들은 지금 많은 뭐 하락을 보여주면서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도 약간의 인식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는 암호화폐의 이 대장주잖아요. 이 뭐 기둥, 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안정적이다. 원래 뿌리는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뽑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좀 투자를 하고 가격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그에 못지않는 그와는 다르게 알트들은 상대적으로 뭐 이제 뿌리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흔들림에 또 많이 취약하죠. 그래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 부가지들이나 위에 자라난 플립들은 언젠가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나뭇가지를 뭐 부수거나 꺾지 않는다라면 그 풍파 다 맞으면서도 또 언제냐 듯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또 좋은 상승,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루나나 테라 사태 때문에 뭐 비트코인의 뭐 심리가 좀 많이 얼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반등하는 나스닥이나 코스피에 들어가는 게 안정적일까요?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점 매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추격을 하는 매수가 맞을까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왼쪽에 있는 나스닥이나 코스피, 뭐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지금 당장은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옮겨가더라도 저는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사람의 성격과 어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이 나스닥에 좀 유리하게 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암호화폐가 아직은 사람들이 매수가 안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지금 뭐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타이밍만 잘 살피면서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제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잘 잡아드리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또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스닥이 지금 좋아요. 좋으니까 나스닥은 또 지켜 세우고 암호화폐는 이렇게 빠뜨리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제가 이 세력의 심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가 세력이라면 지금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이거를 먹고 나오기가 쉽죠. 근데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일 것 같아요. 얘들이 여기에 관심을 주지 마라. 너희들 내가 아직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먹고 나와야 여기에 들어갈 텐데 지금 당장 관심을 주지 마라.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공포를 먹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우리에게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뺏길까봐 뭐 안 좋은 내용, 뭐 이런저런 내용을 계속 내보내는 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여기와 다르게 뭐 이제 뉴스들과 다르게 뭐 항상 이제 이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좀 추가로 말씀을 해드리면서 암호화폐 지금 당장 가격과는 좀 안 좋지만 가격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세력들이 언젠가는 암호화폐 들어와서 우리에게 또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주는 그 기간이 올 것이다. 그 기간에 우리가 들어가서라도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꼭 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이제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연준이 초래한 자산 버블의 붕괴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과 변화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을 발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부동산을 능가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달 뭐 암호화폐 시장 조정은 지난 1월에서 2일 데이터로 볼 때 바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 따라 안 가더라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이때다 싶어서 독자적인 노선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그 갈 길만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상승장이 오려면 탄탄하게 바닥을 다진 뒤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이 또 한 번의 그런 바닥 다지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어떤 코인들을 매수하면 좋을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스페인 럭셔리 휴가 이제 플랫폼에서 스위시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렌시아에서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로 제도권으로 조금씩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대형 업체에서 플랫폼 결제 시스템을 비트코인을 받게 되면 당연히 회계 장부에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회계 장부에 기입하려면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등 알트코인들을 화폐로서의 가치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만 회계 장부에 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도 이제 스페이스 X도 도지코인으로 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좀 암호화폐들 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암호화폐 시장은 늘어나고 있고 전혀 절대 뭐 가치가 없거나 뭐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무시하시면서 계속 작은 호재거리들이 나오면서 큰 호재가 나중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좀 지루하고 하락 후에 횡보하는 시장 많은 분들이 좀 떠나가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떠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버티셔서 큰 상승장 때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호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코인이 불안에 뭉치돈 은행으로 몰린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비교적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안정된 좀 자산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이제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과 주식 중에 좀 선택하라고 하면 주식 시장이 안 그래도 변동폭이 좀 적다 보니까 코인에서 주식으로 좀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교적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알트코인에서
좀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모습이 띄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알트코인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다가오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력들 같은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을 저점 같이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올릴 이유가 없어요. 같이 올리면은 굉장히 무겁고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좀 떨어뜨려 낸 다음에 가볍게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집이 끝나고 나서 상승장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가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도 같이 떠나가지 마시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남들이 사지 않을 때 그때 사셔야 큰 돈을,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서 매수, 남들이 따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마이크로 스트레치 이제 CEO가 마이크 세일러죠. 마이크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언젠간 수백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수백만 달러가 된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지만 뭐 이게 수백만 달러가 될지 뭐 수십만 달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긍정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마이크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약 13만 개 정도를 들고 있는데 평단가는 한 3만 700달러 정도. 지금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이 약 2만 9천 달러 정도인데 굉장히 좀 손실 중이죠. 손실 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유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한다. 우리도 이런 마인드를 좀 본받으면서 우리가 가진 알트코인들 또한 비트코인 뭐 등등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좀 미래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지. 계속 떨어진다, 나 죽네, 힘들다, 코인 시장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임하시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투자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굉장히 리스크를 줄이면서 편안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해야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이 언젠간 수백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 CEO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호흡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이 수백만 달러 그 이상의 가치로 간다면 우리도 지금 시장을 잘 이겨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일단 호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뭐 러시아 정부가 뭐 이제 무역 거래를 암호화폐를 좀 이용을 좀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저희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기도 하는 이 러시아가 이제 뭐 암호화폐를 이때다 싶어서 뭐 탈달러화를 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전 가스나 석유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으로 천연가스, 뭐 에너지 자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내놓기도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검토 중이다. 이걸 시간만 좀 들이면 좀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내놓기도 했어요. 일단 이 러시아가 가지는 의미가 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채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기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완전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에 더불어서 또 반대가 되겠죠. 러시아가 이게 지속적으로 전쟁이 하고 있음으로써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암호화폐 가격, 나스닥 가격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받는 피해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정부는 어느새 이제 거의 한 100일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전쟁을 한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 수출도 못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 수입도 못하면 고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러시아 차원에서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장 공간이 부족함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항복을 하고 이 항복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장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당장 해소되지 않더라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면서 가시면 또 의지가 되고 이래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런 암호화폐 결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결제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이 미래는 좀 밝다라는 걸 또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때문에 생긴 이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참고하는 4월 PCE죠.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준비 제도죠. 패드 입장에서는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름폭이 1년 반 만에 이제 처음으로 둔화가 됐다라고 해요. 전년 동월보다 6.3%, 그러니까 작년 4월보다는 6.3%가 올랐고, 그리고 전월보다는 0.2%가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전월에, 그러니까 4월 달에 3월부터 4월로 올라올 때는 거의 한 0.9%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달이 지나고 가니까 이 상승 폭이 0.7 정도 낮아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패드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단행을 할 것이다. 뭐 첫째도 그 인플레이션이고 둘째도 인플레이션이고 세 번째도 인플레이션이다.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종 목표이다. 근데 이 잡기 위해서는 뭐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 많죠. 뭐 기업 실적,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좋게 작용하기 위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둔화도 되고 있고요.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고용 지표나 그다음에 뭐 봉쇄 이런 것도 풀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지금 5월달 이제 6월달도 넘어가는데 6월달, 7월달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면 또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측면이나 뭐 식량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위축됐던 이 투자 심리나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이나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흘러갔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뭐 다소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높은 위험도의 자산이지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다음에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이 마음을 많이들 가지시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쉽게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낮아졌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 저희와 좀 같이 찾아가시면 꼭 수익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지표인 4월 PCE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준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일 전문가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코인은 웨이브입니다. 웨이브가 이제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 굉장히 혼자 또 큰 상승을 또 이뤄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사태가 일어나면서 러시아에 뭐 자금이 흘러간다, 뭐 제2의 이더리움이다. 네, 어딜 감히 이더리움과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웨이브도 루나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US 이제 DN을 또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뢰를 잃고 있어요.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은 좀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 한번 이제 간단하게 업비트 정보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웨이브 이제 코인 보면은 시가총액이 5,970억 정도 되고 지금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죠. DPoS 이제 방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POS 방식이 이제 하나에 혼자서 처리를 한다면 DPoS 방식은 이제 여러 명의 투표권을 줘서 대표를 뽑고 여러 명이 관리를 해서 스테이킹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처리되겠지만 아무래도 탈중화 이제 형식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웨이브 특징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웨이브 코인이 예전에 이제 상장이 약 4,000원대에서 상장했다가 굉장히 또 큰 상승을 이뤄냈죠. 이때 뭐 거의 500% 정도 이때랑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쭉 꾸준하게 하락이 이어져 왔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이 이어져 왔고 주목으로 보면 최근에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19년 말부터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눈물을 머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크게 상승한 코인들은 제가 항상 매수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굉장히 좀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타기에도 좀 애매한 시점이죠. 지금 굉장히 여기 매물대를 좀 다 뚫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지지받은 구간이 5,200원 라인입니다. 여기가 뭐 근데 지지 저항이 있는 라인도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받아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일봉으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코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급상승한 코인은 매수하면 안 되고 특히 하락장 때 제가 좀 빠질 때 매수를 좀 진행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빠질 때 이렇게 옆으로 캔들이 굉장히 모양이 작죠. 하락할 때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작은데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내려오는 코인들은 진정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일자로 강력한 하락이 있는 것들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꾸준하게 흐르는 차트들은 매수를 했다간 저희가 원금을 되찾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브 코인은 웬만하면 좀 아무리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한번 노려볼까 지금 매수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좀 굉장히 애매한 라인에 걸쳐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지지받을 라인도 아니고 지금 여기 고점 라인이죠. 여기 고점 라인이긴 한데 여기 매물대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상승할 그런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적다. 들어가시더라도 좀 짧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웨이브는 뭐 몇몇 분들은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서 이미 워낙에 좀 큰 급등을 보였고 또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한수님의 특징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특징 코인은 일단 스테픈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스테픈이 뭐 좋은 이슈도 있었는데 뭐 어떤 루머 때문에 또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나 스테픈이 이제 좋은 흐름, 뭐 시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제 더 좋은 흐름에 의해서 다시 이제 반등 모멘텀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루머가 하나가 퍼집니다. 뭐 중국 팀 이제 스테픈의 중국 지사에 있는 팀이 뭐 체포가 됐다. 뭐 이제 지금 암호화폐를 이제 중국 차원에서는 좀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 팀이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다라는 뭐 루머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스테픈 본사가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라면서 좀 반박의 입장을 좀 내놨어요. 자, 스테픈 사용자 중 중국인 비중은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체포설 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다음 주 중에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은 7월 16일부터 일단 중국에 있는 중국 사용자 대상으로 GPS나 IP 추적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된다라고 해요. 뭐 이런 내용들만 봤을 때는 사실상으로 스테픈이 이제 중국에서는 금지가 되는 내용, 뭐 거의 사용이 제한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냐라고 봤는데, 일단은 뭐 스테픈 입장에서는 중국 정책이 워낙 까다롭다. 우리 내부 직원 중에서도 이 중국의 정책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국에서는 더 이상 이 스테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만약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렇다면 우리는 한국에서도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좀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규제가 너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이제 5%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테픈에 끼치는 영향 자체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석가가 그러면 5%가 정말 맞나? 중국이 이제 이 스테픈에 가지는 비중이 5%가 맞나라는 걸 좀 또 분석을 해봤는데, 뭐 트래픽이나 이제 텔레그램 이런 걸로 좀 추정을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중국 사용자 비중은 한 1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5%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10위권 안에 드는 비중이 아니라고 해요. 보면은 뭐 러시아, 미국, 터키, 프랑스,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트래픽으로 봤을 때는 제일 높고 중국은 트래픽이 낮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런 제재를 한다 해서 스테픈에 가지는 영향력 자체는 낮을 것이다, 좀 알아두시면 되고, 최근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X2원이죠. 뭐 지금은 이제 스테픈 같은 경우는 M2E죠. M2인데 그거 말고 보니까 저희 W2E도 있고요. 그 다음에 L2E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SE2E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글을 쓰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배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검색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면서도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X2E가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나오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스테픈 이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실생활에 우리가 운동만 하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벌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에 좀 많이 현실에 많이 와닿고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말고도 뭐 글 쓰든지 배우든지 검색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점차 우리 이 암호화폐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목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좀 차트 간단히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픈 같은 경우는 현재 1,500원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게 5월 26일이거든요. 이때 뭐 중국이 뭐 이렇게 철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힘든 하락을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도 좀 좋은 거래량, 그 다음에 어제도, 그 다음에 오늘도 좋은 거래량을 좀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하기 전까지 한 1,7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 다음 전체적인 뭐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밑에서부터 일단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라는 매도 구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다만 이제 스테픈을 좀 접근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 코인들이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정 지어서 어떤 그 특징을 가진 코인이 아니라면 다 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얼마나 떨어질 때 얼마나 터지고 오를 때 얼마나 터지는지 이 거래량을 좀 비교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 매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X2E, M2E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네, 제가 가지고 오는 공략 코인 하이브입니다. 바로 정보 이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하이브 보시면 시가총액이 2,500억이에요.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하이브도 아까 웨이브랑 똑같이 위임 지분 증명 방식 DPoS 방식으로 스테이킹 할 수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주봉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 같은 알트코인도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이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함으로써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았나 봤더니 여기가 지금 주봉에서 좀 저항 여기서 지지, 저항과 지지 라인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짤 때는 먼저 비트코인 이제 동향을 살펴보시고 다음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하이브 코인이 좀 어느 정도 빠져 있죠. 거의 1차적인 바닥 자리까지 근접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제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거의 바닥에 근처 와 있죠. 하나의 이제 패턴이 완성되고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수하라고 이제 권유드리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여기 캔들 보시면 거래량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지지받은 라인이 있어요. 지지받은 라인, 밑꼬리 라인이 좀 많은 라인 여기가 있다. 여기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다. 여기가 캔들이 완성되면서 지지해줬던 공간이다. 여기서는 그러면 1차적인 우리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여기 가격이 라벨로 574원 부근인데 여기 잘 안 나오네요. 574원 매수 가격이 574원 부근이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매수가를 좀 이 하이브 같은 코인은 메이저 코인도 아니고 굉장히 좀 잡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는 여기 상단 부분 좀 지지와 저항대 라인 이제 부분을 좀 설정드렸어요. 요만큼 이제 상승분을 드실 수 있다.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여기 부근 굳이 669원 부근 아니더라도 668원, 667원 부근이 오더라도 충분히 매도하셔도 되니까 일단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고 이 하이브 코인도 좀 떨어졌을 때 여기 1차적인 지지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도 또 다 봐드려야겠죠. 손절가는 여기 이전에 있던 캔들의 이제 완성된 부분에 지지 라인 여기 부분으로 좀 짧게 손절권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하긴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한 마이너스 4% 정도 손절 라인인 548원을 저 손절 라인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중장기로 보시 마시고 여기 부근 목표가 부근 왔을 때 털어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관련된 매매 전략 세워주셨고요. 지금 현재 MACD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공략 코인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 코인은 일단 이더리움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뭐 한 2시간 동안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떻게 가격적으로 측정을 했는지 일단 보여드리면서 매수가 그다음에 매도가 좀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이 바이낸스 차트를 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을 좀 표현을 했어요. 아무래도 업비트 같은 경우는 김프 같은 게 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세 흐름을 잡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바이낸스로 가져온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자, 처음에 제가 이더리움을 가져올 때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흰색 선으로 두 개를 꺼놨습니다. 추세선을 꺼놨는데 그게 이제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폴링 웨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폴링 웨지라는 뜻은 이제 저점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뭐 상승 고점도 낮아지만 하락이 낮아진다라는 게 더 중요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폴링 웨지가 나오고 나면 이제 상방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제가 봤을 때 한 60%에서 70% 좀 상방을 이탈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희색선 두 줄로 지금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상방 이탈 5번 보이시죠? 5번 상방 이탈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 그렇게 보면 이 카운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폴링 웨지 안에서도 이렇게 5개의 카운팅이 들어갑니다. 자, 시작점이 0이고요. 여기서부터 이 상단을 찍을 때 하나, 그다음에 하단을 찍을 때 둘,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단을 찍을 때도 뭐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측정하기 나름인데, 자, 2, 그 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위에 3번을 찍고 이번엔 밑에 2번을 찍었네요. 다음에는 밑을 3번을 찍고 위를 2번을 찍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5를 뚫냐 마냐, 상방 이탈을 하냐 마냐를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땐 상방 이탈을 했습니다. 최근에 28일 날 상방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 올라오면서 지금 이 라인이죠. 1800원대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항 라인을 뚫었다가 그래도 힘이 버거워서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데, 오늘 제가 다시 1800원을 뚫을 것 같길래 1800원을 뚫으면 그때 매수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1920원 달러, 20달러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오는 동안 급등을 해서 지금 현재 1880달러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뭐 40달러 저희가 먹자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920달러가 저는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저항 라인을 부딪혀서 내려오냐 안 오냐 이거를 판단하시고 매수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1920 위로 매물대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 이제 차락으로부터 상승 모멘텀이 왔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바이더 딥이 될 수도 있지만 1920까지는 회복한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 그 위에 많은 매물대, 우리가 소화하기 힘들고 뚫기 힘든 매물대가 있는 라인을 과연 뚫고 올라가냐 마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뚫고 올라가면 지금 2050달러까지죠. 205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데 RSI는 여기서부터 점점 높아지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그 부분부터 꾸준히 현재까지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92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고, 1920원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뚫냐 마냐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장 코인이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 이 POS로 가는 그 길목에서 지난주 이슈로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에게도 암흑기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돼 나가면서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1920달러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로서 설정을 해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찐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좀 제시해주신 손절가 라인을 체크를 하시면서 두드려 보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저희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짚어드릴게요. 아무래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 주셨지만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하는 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비법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잠시 뒤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이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쓰고 계시는 그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일정 부분 바닥 다지기 구간, 횡보 기간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